내시경 점막절제술인데요. 이건 이제 이 병변이 이렇게 있고 이 병변에 대해서 내시경을 통해서 주사침으로 이 병변 주위에 주사침을 찌르게 됩니다. 그래서 생리식염수를 적당량을 주입하면 이 병변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되죠. 이게 부풀어 오르면 내시경을 통해서 IT 나이프라고 하는 이런 전기 소작의 칼이 있습니다. 이 칼을 전기 소작 칼로 이 병변 부풀어 오른 부분을 이렇게 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르고 난 다음에 자르기 때문에 이제 다소의 이제 출혈이 이루어질 수 있고 출혈이 있을 수 있고 제거한 다음에 이제 모습이 되고 제거한 조직이 이제 이와 같이 제거된 조직을 이제 우리가 병리 조직 검사라고 하는 병리 검사에 보내서 암이 적절하게 잘 제거가 됐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위벽은 점막부터 점막, 점막하층, 근육층, 장막층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암이라고 하는 것은 점막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점점 깊이 들어가죠. 그런데 이 내시경 점막절제술은 점막에만 있는 암일 때 이 수술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사이즈가 중요한데 이 사이즈는 크기가 2cm 이하인 암에서 우리가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암이 큰 경우에는 이 수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이 타입이 융기형, 즉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형이거나 편평형, 편평한 이러한 암인 경우에 이 시술이 가능합니다. 함몰형에서도 할 수는 있는데 함몰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병변이 꺼진 암입니다. 이게 튀어나온 게 아니고 꺼진 건데 쑥 들어가는 그러한 형태의 암인데 이런 경우에는 궤양이 없으면서 크기가 1 내지 1.5cm인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글쎄 내시경 수술을 받았는데요. 뭐 아프거나 통증이 있거나 뭐 그런 걸 하나도 느끼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수술실에 내가 가 있었어도 전혀 내가 뭐 어디가 아프다든가 뭐 그런 게 없었어요. 내시경 점막절제술은 환자분들에게는 아주 편한 수술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복 수술의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선호할 수 있는 그러한 수술 방법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조기암이 이러한 점막절제술에 적응증이 되지 않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점막에만 국한된 암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기암 중에 한 40~50%의 환자가 점막에만 국한되고 또 사이즈가 2cm 미만이라든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적응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조기위암에 있어서 내시경 점막절제술을 고려할 때는 전문가야 전문 의사와 상의한 후에 적절한 적응증이 되는 경우에 시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복강경 수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강경 수술은 피부에 1 내지 2cm의 구멍을 이와 같이 여러 개의 구멍을 뚫어서 이 구멍을 통해서 카메라와 복강경 수술에 응용이 되는 기구들을 수술기구를 집어넣어서 하는 수술입니다. 이 수술의 장점은 피부 절개를 적게 하고 그리고 수술을 함으로써 수술한 후에 수술 후 통증이 적고 수술 후 회복이 빠르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복강경 수술을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제가 선택했고요. 또 수술하면 흉터도 없고 또 회복도 빨리 되고 그렇다 그래서 선택했어요. 지금 어떠십니까? 지금 참 좋아요. 특히 내시경 수술인 경우에는 내시경을 통해서 위 점막만 절제하지만 이 복강경 수술은 개복 수술에서와 마찬가지로 위 절제를 같이 할 수 있다고 하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강경 수술의 단점은 역시 개복해서 외과의사가 직접 손으로 만지고 직접 눈으로 보면서 하는 수술이 아니고 이것은 모니터를 통해서 카메라에서 잡은 그 영상을 모니터를 보면서 수술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직접 눈으로 육안으로 보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직접 손으로 조직을 만진다든지 하는 이러한 그 감촉이 다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조금 수술을 하는데 장애로 남을 수 있습니다. 또 수술 시간이 다소 길다고 하는 점 이런 것들이 단점이고 경제적으로 복강경 수술하는 경우에 수술비가
개복 수술에 비해 비싸다고 하는 것도 단점이 되겠습니다. 조기위암의 치료에 있어서 내시경 점막절제 수술이나 복강경 수술이 향후에 점점 더 널리 이용이 되고 시행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점은 이러한 축소 수술, 내시경 점막절제 수술, 복강경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수술 전 진단이 정확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이러한 진단법에 있어서 진단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진단율을 높이는 것이 선행 과제이고, 또한 이러한 수술 후에 장기 생존에 대한 많은 연구 결과가 아직까지는 축적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술법과 그리고 전통적인 개복 수술과의 비교하는 이러한 연구들이 이루어진 후에 좀 더 널리 이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조기위암의 치료법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치료든지 그 치료의 첫 번째 치료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조기위암의 병변이 이러한 점막절제술 혹은 복강경 수술에 적절한지 하는 그런 적응증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것은 전문의사와 반드시 상의 후에 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수노인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알맞게 먹는 것, 바로 소식인데요. 소식을 통해서 먹는 양만 조절해도 질병과 노화를 초래하는 활성산소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과 같은 과잉 영양 시대, 소식은 분명 우리가 비교적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법 중에 하나입니다. 소식을 했을 때 우리의 몸과 마음엔 어떤 변화가 오는지, 그리고 소식은 어떻게 해야 하고 얼마나 적게 먹어야 하는지, 생로병사의 비밀 다음 이 시간에 알아봅니다.